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 거기 가면 IYS가 91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쉬운 한 번째 나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세계에서 24번째로 큰 122만 제곱킬로미터에 인구는 6천만 명, 국민소득도 6천불입니다. 국어가, 언어가 영어 등 10개의 토속어 11개가 공용어입니다. 독립은 1910년부터 독립했죠. 먼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에 있고 레소토와 스와질랜드, 에스와틴이죠. 스와질랜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토 안에 있습니다. 행정 수도는 프레토리아, 입법 수도는 케이프타운, 사법 수도는 볼룸폰테인입니다. 수도가 3개죠. 물론 최대 도시는 금무로 유명한 요하네스버그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백인은 보헤이노 후손으로 철저한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1991년까지 지속했습니다. 그 후 흑인 최초 대통령인 만델라에 의해서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성취한 신흥 유망 국가로 떠올랐으며 우리나라와 함께 G20 회원국이죠. 6.25 당시에는 공군을 우리나라에 파견한 우리 혈맹국이며 우리나라 교육부모가 70억 불을 상회하고 교민도 4,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기에 Y자 모양은 통합을 상징하고 빨강은 독립을 위해 흘린 피, 파랑은 하늘과 바다, 녹색은 농업과 자연, 노랑은 자원, 특히 금, 그리고 검정색은 흑인과 그 아프리카를, 하양은 백인과 평화를 상징하는 6가지로 구성된 육색기입니다. 국장 가운데에는 2명의 사람이 그려진 방패 양쪽을 2개의 밀리삭, 그리고 방패 위에는 엇갈린 채로 놓인 창과 곤봉이 그려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떠오르는 태양과 뱀자미술이 또 국화인 프로테아가 그려져 있고 국장 양쪽을 4개의 코끼리 어금니가 감싸고 있죠. 오늘 또 시로누라는 세계 여행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희망복의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요. 검은 대륙 최남단에 동은 인도양, 서는 대서양, 남은 희망봉, 인도 대서양 해안길 따라 7천리 안에 오렌지강 따라 평화롭다. 수렵 채취 부시맨이여 목축생활 코이코이족이여 철기문화 앞세우고 밀려온다 반투족 림포강 넘어 동해안까지 신앙 찾아온 백인들아 인종분리 아파르트헤이트가 웬 말이냐 자유를 위한 긴 여정 로벤섬의 만델라 그 일성 무섭다. 요한네스버그의 금, 킴벌리의 다이아몬드, 세계시장 주도한다. 프레토리아 행정수도 희망이 넘친다. 케이프타운 입법수도 테이블 마운틴 가깝구나. 볼룸폰테인 사법수도 저울추가 무섭다. 이제 그만 아파르트헤이트 모든 이가 한마음 우리는 단결한다. 만들자 새로운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과 자유 평화 넘친 새로운 나라로 나가자 희망봉을 향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인류 유적지를 가지고 있을 만큼 인간이 거주한 지 가장 오래된 지역이죠. 고고학자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적어도 약 300만 년 전부터 남아프리카에 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생 인류만도 아프리카 남부에 최소한 17만 년 이상을 살고 있죠. 이후 남아프리카에서 철제 농구와 무기를 사용하는 반투족이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반투족들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남진한 부족 그룹은 코사족으로 그레이트 피시강까지 도달하여 철기 문화를 퍼뜨리고 토착민들을 흡수했습니다. 1487년에는 포르투갈 탐험가인 바르톨로무 디아스가 유럽인으로 최초로 현재 나미비아에 착륙하였고 점차 남쪽으로 서양을 따라 항해를 계속했죠. 그 네덜란드와 영국 식민 지배를 차례로 받았습니다. 1867년에는 이곳에서 다이아몬드가 대거 발견되고 1884년에는 금광산이 대거 발견되어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가 아주 가팔랐습니다. 이 광물들의 발견으로 영국은 이곳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고 1, 2차 보어 전쟁을 겪은 후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백인들은 1931년에 남아프리카 연방으로 영국의 완전한 자치를 허가받았죠. 그리고 1961년에 흑인들은 투표권이 없어집니다. 1961년까지 백인들만의 국민 투표에 의해서 개헌이 되어 영국 여왕의 통치를 벗어나 대통령을 세우고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1961년 공화국 수립 시 여타 연방 국가들의 반발로 영연방에서 탈퇴되었다가 1994년에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제재 및 통제를 받아왔고 결국 유엔으로부터 축출되었죠. 그러다가 넬슨 만델라 정부가 출범하여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폐지되면서 유엔에 재가입되었습니다. 비정치기구인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받아서 아파르트 정책 때문에 참가가 정지되었죠. 올림픽과 월드컵에 참가가 정지되었다가 1992년부터 다시 올림픽과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 국내외 여론으로 밀려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정책을 포기를 선언하고 1990년에 흑인운동가 넬슨 만델라를 27년 만에 석방하여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흑인계 정치단체인 ANS죠. 어셈블리 내셔널 컨그레스, 아프리카 내셔널 컨그레스,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정권 이양의 발판을 마련했죠. 그래서 1994년 남아공 사상 첫 보통 선거가 치러지고 흑인도 선거에 참여해서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집권하여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선출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하면 만델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델라는 1918년 7월에 태어났습니다. 1962년 반역죄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27년 만인 1990년 2월 11일에 출소했고 그의 흑백 화해가 평가되어 1993년에 데클레르크 백인 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1994년 5월 8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5년간 재직했습니다. 그는 재임 중에 진실과 화해위원회죠. TRC라고 합니다.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죠. TRC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결성하여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는 과거사 청산을 실시했죠. TRC는 성공의 주교인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참여했고 수많은 과거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였지요. 흑인들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을 화형, 총살 등의 잔악한 방법으로 탄압한 국가폭력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 사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무덤에 비석을 세워줌으로써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잊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뽑은 20세기 최고의 책인 만델라 책이 선정되었죠. 제목이 자유를 향한 긴 여정. 다 읽어보셨죠? Long Walk to Freedom이 있습니다. 그는 2013년 12월에 타계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2번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죠. 군부 독재에 시달리던 우리 국민들은 만델라의 아파르트헤이트 반대운동에 아주 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보냈죠. 만델라 대통령은 1995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는데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만델라 대통령이 즐겨 마시는 맥주를 특별히 대접하며 아주 격이 없는 대화를 하며 양국 관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북방 외교를 개척하며
우리나라 사람은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꿈꿨던 노태우 대통령과 손잡고 지를 이은 김영삼 대통령은 만델라 대통령과 그 맥주를 마시며 노벨 평화상을 분명히 꿈꿨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그 험난했던 민주화 운동을 생각하며 노벨 평화상 수상을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이 돌아간 뒤에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한국의 남아공에 대한 직업훈련원 건설은 남아공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서한을 우리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그 편지를 보고 당혹했죠. 왜냐하면 우리 기록에는 우리가 직업훈련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면담 준비자료나 면담 기록 아무에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 당시 외교부 경제국정은 주철기 국장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코이카에서 국제경제국에 파견되어 같이 근무하고 있었죠. 저는 그래서 주철기 국장에게 그 해결 방안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어차피 만델라의 국빈 방문으로 양국의 국제협력사업 중재는 필연적인 것이고 흑백 화해를 시작한 남아공에 대한 지원 중재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니 정상 간의 면담 내용 진위를 따지지 말고 그 편지를 정상의 편지를 남아공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타당성을 조사하여 남아공 직업훈련 건설 사업을 양국 협력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추진하자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그렇게 청와대를 설득해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그 코이카에서는 이 사업을 위하여 코이카 김광영 부장을 최초로 남아공에 상주시키며 남아공 직업훈련원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미용, 자동차, 토목, 건축, 컴퓨터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한국산 자동차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태극기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양국기가 나란히 개양되어 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은 그 퇴임한 만델라 대통령을 2001년도에 다시 초청하여 만델라의 낡은 시계와 DJ의 낡은 가방을 주고받으며 둘의 우정을 과시하며 한 남아공 우호 관계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2013년도에 만델라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만델라 대통령의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을 제가 잊고 그를 존경하던 저는 남아공 대사관에 마련된 분향소에 분향하고 대사를 운영하고 조사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만델라의 장녀인 들라미니 만델라가 우리나라 대사직을 2019년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데요. 테이블 마운틴, 희망봉이 대표적이죠. 그 외에도 자연관광이 아주 뛰어나죠. 바위가 많은 케이프 반도 북쪽 끝에 케이블 타운과 테이블만을 굽어보는 테이블 마운틴이 우뚝 솟아 있는데요. 바람과 비의 왕성한 침식작용으로 타암층이 드러났기 때문에 꼭대기가 아주 평평하고 탁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의 공원은 조그만 계곡과 개천으로 갈라져 있는 반면에 3km 길이의 북쪽 사면은 황량하고 아주 험륜합니다. 주봉 옆에 두 개의 겹봉우리가 붙어 있는데 주봉 후 북서쪽으로 점차 낮아지면서 사자의 엉덩이라고 불리는 북쪽의 시그널 군음과 이어진 해발 669m의 사자의 머리가 있고 북동쪽에는 해발 1000m의 악마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250여 종의 난인 데이지가 있고 실버트리 등의 식물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동물원에서 도망쳐 나온 그래서 야생의 번식에 성공한 히말리아의 염소인 타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1929년에 건설된 케이블카가 있고 정상까지 도보로 오르는 350개의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최고 봉은 해발 1086m 맥클러봉인데요. 이 이름은 1865년 토마스 맥클레가 이 봉우리 북동쪽 기슭에 삼각뿔 모양의 돌무지를 쌓은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희망봉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서양 해변에 있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희망봉이 아프리카의 최남단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최남단 지역은 희망봉에서 동남쪽으로 150km 떨어진 아글라스 곳이죠. 아글라스 곳. 끊임없이 불어오는 적도 이남 아프리카 해안의 남동풍이 희망봉에서부터 잦아들기 시작하죠. 그 때문에 1488년 희망봉을 돌아 항해한 것은 포르투갈의 신항로 개척에 심리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죠. 이 곳
아글라쿠스 발견으로 희망공동 발견으로 유럽과 인도를 잇는 항로 개척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곳이죠. 거기 가면 IY 시청자 여러분, 남아프리카 관광대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들 다녀오셨죠? 다음 시간은 쉬운 두 번째 나라로 아프리카 사파이어 마다가스카르 공화국, 섬나라이죠. 마다가스카르 공화국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젊은이들과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